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어제 하던 거에 이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거에 대해서 예고를 살짝 드렸었는데, 일단 아이디 중복 체크 기능 먼저 좀 처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로그인 기능과 로그아웃 기능, 그걸 하면서 세션 활용을 해보기로 했었죠. 자, 일단은 중복 체크를 먼저 해볼게요. 여기 버튼이 있는 방식으로 먼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버튼 없이 입력 다 하고 가입 버튼 누르고 요청 넘어갔을 때 이제 서블릿에서 판단하고, 너 이거 이미 존재하는 아이디야, 안 돼 라고 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식을 그냥 다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할 때는, 이제 스프링부트로 넘어가서 할 때는 아작스라고 해서 비동기 통신을 이용한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서블릿 단계에서는 얘를 굳이 쓰지 않고 이제 나중으로 좀 밀어놓고 그냥 우리가 하고 있던 동기 방식 그대로 사용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말이 나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렇게 요청을 보내는 행위로 인해 자바 쪽으로 요청이 넘어갔다가 자바가 판단하고 페이지를 새로 그려내는 이 모든 행위는 동기예요. 비동기는 간단하게 요청을 또 자바 쪽으로 넘기는데, 넘겼다가 돌아왔을 때 새로운 페이지를 아예 그려내는 느낌이 아니라 이 스크립트를 통해서, JSP 안에서 쓰는 스크립트를 통해서 데이터만 넘겨받을 거고요. 해당 데이터를 사용해서 화면의 일부를 바꿔 끼우는 식으로 진행하는 게 이제 비동기의 기본 구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스프링부트 들어가면은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배워볼 거니까 그때 가서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여기 버튼이 있는 형태로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버튼은 보통 로그인 아이디 입력받는데 옆에 있어야 되니까 버튼부터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인풋의 옆에다가 A 태그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 굳이 여기다가 만들 필요 없이 밑에 줄에 만들어도 어차피 붙겠죠? 여기에는 중복 체크 정도로 하나 놔볼게요. 그럼 만들어질 것이고, 지금 이제 우리가 버튼 태그를 사용하면서 이제 폼 태그 안에 있으면 얘가 서브밋이고, 뭐 A 태그를 그냥 href 링크를 걸고 이런 식으로 하죠. 지금 현재에서는 A 태그나 버튼이나 모양이 좀 특별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수정 이런 기능 봤을 때도 안으로 들어가면 얘만 버튼이라서 그렇게 모양이 다르거든요. 이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어차피 우리 여기다가 CSS 입히면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요. A든 버튼이든. 그래서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디자인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감안하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 버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여기에 멤버까지는 그냥 두도록 하고요. 로그인 아이디 duplicated 정도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 경로로 요청이 넘어간다는 얘기겠죠? 지금 땡땡 슬래시 없이 갔으니까 멤버의 로그인 아이디 duplicated 식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럼 이 친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서블릿이 우리한테는 없죠. 그리고 이대로만 주면 안 돼요. 정보를 같이 줘야 돼요. 어떤 정보를 줘야 돼요? 로그인 아이디 줘야죠. 그래야 이제 서블릿 단에서 DB를 갔다 올 때 조건절로 넣을 수 있는 거니까 이 아이디도 그냥 같이 세팅을 해버리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우리가 입력받은 이 밸류를 가지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라나? 이거 스크립트로 만들어야 될라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duplicate 넘어가는데 내가 입력한 값을 가지고 넘어가야 되니까 밸류를 딸 방법이 좀 애매하네요. 스크립트 가지고 처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사실 쉽게 가기가 곤란한 상황이네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배우지 않았던 개념들을 몇 가지를 더 배우고 넘어가야 돼서 그냥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버튼 만드는 거 빼고 그냥 가입 눌렀을 때 서블릿에서 처리하는 걸로 가죠. 그러니까 지금 배우고 가도 상관은 없지만
당장 쓸 곳이 여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스프링부터 넘어가서 이런 것들 더 배우고 나면 그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 인풋 태그 안에 입력된 현재 페이지 내에서 입력되어 있는 그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 거라서 그냥 A 태그에 직접적으로 여기에 써놓은 이런 텍스트를 가져올 방법이 좀 애매해요. 스크립트를 통해 이 폼 안에 이 로그인 아이디라는 네임 안에 들어있는 밸류 이렇게 해서 좀 세팅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 방식이 지금 아직 배우지 않은 게 껴있으니까. 그럼 일단은 중복 버튼 이거 없이 그냥 얘 눌렀을 때 서블릿에서 처리하는 걸로 가보죠. 그럼 넘어가는 것까지는 그냥 들어오고요. 들어왔을 때 받아온 이 값을 활용해서 그냥 간단하게 검증 한번 해주면 돼요. DB 한번 갔다 오면 되고. 이거는 한번 해보실래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흐름은 적어 드릴 겁니다. to join sublit 안에서 아티클이 아니잖아. 멤버 to join sublit 안에서 왜 여기서 해야 돼요? 지금 우리한테는 회원가입 관련된 서블릿이 멤버 조인 서블릿과 멤버 두 조인 서블릿 두 개 있는데 제가 가입 버튼 눌렀을 때 얘를 얘가 아니잖아. 얘를 눌렀을 때 서블릿에 들어와서 판단하고 너 이거 로그인 아이디 중복됐어 라고 알려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해야겠죠? 왜냐면 가입 버튼을 눌렀을 때 요청이 들어오는 건 얘니까. 자, 요 안에 JSP에서 받아온 로그인 아이디가 DB 안에 일치하는 멘트를 뭐라고 할까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런 거 하나 보여주고 없으면 가입 진행. 다른 별다른 그런 거 없이 그냥 가입이 가능하게끔 이건데 사실 생각보다 많이 간단합니다. 지금 해야 되는 일 자체가 기본 세팅이 끝나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아이디 같은 거 다 받아오고 있고 화면 그릴 때 이거 HTML로 그릴 거야 까지 다 완성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인서트 쿼리가 실행되기 전에 찾아보는 로그인 아이디를 조건으로 가지고 가서 DB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쿼리문 하나 작성해주면 될 것이고요. 그 쿼리문의 결과로 받아온 애가 결과가 있으면 뭐 혹은 없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 하나 넣어주면 되고 그 조건에 부합할 때는 이런 거 하나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스크립트를 활용한 응답이라는 건 우리가 이미 해본 방식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입니다 라고 띄웠을 때는 다시 회원가입으로 보냅시다. 이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시간을 많이 들이진 않을게요. 간단한 기능이니까. 자,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간단한 거였기 때문에 10분 정도 시간을 드린 것 같은데, 자, 해야 되는 일은 진짜 이게 전부예요. 이미 받아왔고 받아온 거 가지고서 DB 한번 갔다 와야 된다는 거고, 그럼 우리가 쿼리문 세팅 하나 더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갔다 온 결과 가지고 있으면 이걸로 하면 한번 응답하겠다. 근데 없으면 그냥 회원가입 페이지로 회원가입 진행하게끔 하는 거. 사실 이 두 줄은 한 세트니까, 그죠?
바로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만큼만 복사를 좀 해서 쿼리를 먼저 써주겠습니다. select from 멤버 테이블 안에서 조회를 할 건데, 그냥 조회가 아니라 조건절을 가지고서 조회를 해야겠죠? where login id는 우리가 JSP한테 넘겨받은 이 로그인 아이디 쓸 거다. 쿼리 작성. 그러면 이 쿼리가 날아갔을 때 지금 저는 select 별 from을 했기 때문에 한 줄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죠? 근데 우리는 아이디가 있나 없나 정도만 알면 돼요. 이 줄의 데이터가 다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카운트 같은 거 써주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JDBC 아티클 매니저 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다 해봤어요. 카운트 있으면 1 나올 거고 없으면 0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겠죠. 이러면 우리가 애초에 조건식 가지고 조회한 거니까 얘도 똑같아요. 있으면 1 나올 거고요, 없으면 0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1과 0이라는 값을 가지고서 dbutil에 있는 select row int value도 가능한 거고 select row boolean value도 가능하게 할 거예요. 어떤 걸 쓰셔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거 쓰시면 돼요. 저는 그냥 int 가지고 할 겁니다. 이거 조건을 이렇게 가지고 int를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카운트만 가지고 int를 써도 되고, 어차피 결과는 동일할 거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는 상황. int 타입으로 제가 변수 하나를 좀 만들 거고요. 이름은 login id duplicate 체크 정도로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dbutil에 select row int value 얘를 넣어 주겠습니다. 그럼 얘가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겠죠. login id duplicate check라고 하는 저 변수에 1이 있다. 그러면 존재하는 회원이 있다, 그러니까 중복이 되었다의 상황인 거고, 1이 아니고 0이다 그러면 없다의 상황일 텐데, 우리가 지금 걸러줘야 되는 상황은 있을 때예요. 그쵸? 있을 때 원래는 회원가입이 진행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이런 거 보여주고 끝내버려야 되는 거니까 밑에 있는 로직을 수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건전을 하나 추가를 해줄 거고요. 로그인 아이디 duplicated check,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이 1이랑 같으면, 그럼 얘가 1이 들어있다라는 건 회원이 있다라는 얘기였으니까 그때는 이런 거 하나 가져와서 땡땡 회원님이 가입되었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거 하나 보여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는 우리가 조인으로 돌려버리기로 했죠. 이게 전체 모드를 하면 서버 리로드 때문에 계속 저렇게 돼요. 그리고 뒤에는 네임이 아니라 로그인 아이디 사용해주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거 출력했어요. 그리고 돌려 보낸대요.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밑에 있는 로직들 실행되면 안 되죠. 밑에 있는 로직이 실행이 된다는 얘기는 인설트를 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인설트가 되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두 개의 메서드 자체를 끝내버릴 겁니다. 리턴을 만나면 이 친구 자체가 그냥 끝나버릴 거니까, 두 개씩. 그럼 밑에 있는 로직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니까, 해당 조건으로 이 조건이 참이 돼서 이 안에 로직을 수행하면 화면 그려내고 리플레이스 만들면서 그냥 끝. 더 이상은 실행이 안 되게 처리할 수 있겠죠. 자, 이러면 이제 중복 체크는 사실 끝난 겁니다. 바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지금 현재 우리 멤버에는 누가 들어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테스트라고 하는 애 하나 들어있네요. 여기서 테스트 먼저 중복되지 않은 경우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가입 누르면 잘 되겠죠? 그리고 또 회원가입을 해요. 테스트. 이렇게 이번에 같죠? 비밀번호나 이름 같은 건 같아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아이디입니다. 가입 버튼을 눌렀을 때 이미 사용 중이다. 그리고 그냥 다시 조인으로 돌아오는, 여기 돌아왔을 때 우리가 입력했던 값들이 안 들어있죠. 왜 안 들어있을까요?
페이지를 그냥 새로 그린 거예요. 우리가 로케이션 리플레이스라고 하는 애는 이 요청을 새로 보내겠다라는 의미라서 진짜 이 멤버 조인 서블릿 이 요청에 들어온 거예요. 다시 들어와서 얘가 화면을 새로 그려낸 겁니다. 그러면 리플레이스 같은 거 말고 그냥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건 하나 그냥 보여드릴게요. 저런 걸로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 어차피 다시 했어야 되잖아. 이러면 사용 중인 아이디입니다 뜨고 남아요. 이렇게 얘가 남는 이유는 지금 방금 전에 변경했던 이 히스토리 백이라는 친구는 그냥 뒤로 가기예요. 뒤로 가기. 우리가 여기서 누르는 이 뒤로 가기. 그래서 지금 우리 상황에서 하나 보여드리면 게시글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삭제됐고요. 넘어갔어요. 여기서 뒤로 가기 하면 이 글 나와요. 문제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뒤로 가기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전에 있던 상황으로 그냥 가는 거기 때문에 뒤로 가기 했을 때 뭐 제대로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돕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 해보면 뭐라고 하고요. 이런 거 없으니까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걸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해주면 돼요. 뒤로 가기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그럼 히스토리 백 시켜버리면 되는 거고, 뒤로 가기가 아니라 새로 그려내야 된다 라는 상황이면은 이런 거 써주면 됩니다.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는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테스트 1도 한 번 더 해보면 당연히 잘 걸러주고 있겠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우리는 멤버 테이블에 로그인 아이디에 유니크 걸어도 되겠네요. 제약 조건에. 그쵸? 이렇게 이거 이대로 두고 다음에 테이블 한번 다시 만들거나 하면은 그때 적용되게끔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아마 다시 만들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는 그래도 여기다도 업데이트를 해줘야겠죠. 이렇게 안하고 그냥 바로 얼터 테이블로 넣어도 돼요.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JSP 가지고 많이 할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바로 로그인 한번 만들어 볼게요. 로그인 기능도 여러분들이 해보실 시간을 드릴 건데 너무 간단하죠. 우리가 로그인이라고 하는 로직 자체를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상당히 간단합니다. 해야 되는 일 자체는 메인 페이지에 로그인 버튼 누르면 로그인 정보를 입력할 페이지로 넘어가고, 로그인 정보를 입력한 뒤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일치하는 회원이 있는지 위에서 확인, 그리고 일치하면 로그인 성공, 일치하지 않으면 얘를 위에다 쓸게요. 얘를 당연히 걸러줘야 되는 상황일 거니까. 일치하지 않으면 아이디가 문제가 있는지. 자, 로직을 그냥 그대로 작성을 하면 흐름 정도는 요 정도일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이 로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JDBC 아티클 매니저에서 계속 반복을 두 번이나 이미 했던 상황이고, 세 번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 흐름을 생각해내는 게 어려우시면 안 돼요. 지금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냥 쭉 적었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로그인이 성공했을 때 진짜 성공했다라고 보여주고 끝내버리면 중복 로그인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세션이라고 하는 친구를 사용을 할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세션 배제시키고 여기까지 먼저 만드시고 나서 제가 드리는 시간 안에 이걸 다 하고 시간이 좀 남았다, 난 좀 미리 끝났다, 그러면 세션을 직접 한번 사용해 보기 위해 검색도 해보시고 찾아서 해보세요. 한번 제가 설명은 물론 드리겠지만, 이제 미리 어제도 세션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한번 해보셔라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 친구를 가지고서 하는 방식까지 한번 시간 안에 할 수 있으면 고민을 해보시면서 시간을 또 드려볼게요. 시작하시죠. 자, 이제 화면 볼게요. 저도 일단 여기까지 기능 먼저 만들어 놓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세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드려보고 세션 적용하는 것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만드는 거는 어려운 건 아니었을 거예요. 상당히 쉬운, 우리가 많이 해봤던 로직이니까. 자, 필요 없는 거 좀 지워주고요. 일단 main.jsp에 버튼 하나 만들어 줄게요. 회원가입 밑에다가 로그인이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멤버에 조인이 아니라 로그인으로 갈 수 있게. 이런 요청 받아들일 수 있는 애 현재 없으니까 만들어 줘야겠죠? 얘는 그냥 조인 서블릿 같은 거 하나 가져와서 로그인 서블릿 만들어 줄 거고, 항상 매핑 주소부터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거 겹치는 순간 서버가 안 켜질 거니까. 그리고 얘는 login.jsp한테 일 넘기고 더 이상 할 게 딱히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만들어 주러 갈게요. 멤버 안에다가 그냥 join.jsp를 그냥 가져오죠. 복사해서 login.jsp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좀 바꿔줄게요. 스크립트 일단은 살려놓겠습니다. 비슷한 작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두 로그인 정도 이름 넣어주면 될 것 같고, 포스트 그대로 써도 되고요. 확인 이름 입력받는 거는 제거해 주도록 하고, 가입 버튼이 아니라 로그인 버튼이겠죠? 그리고 여기도 취소 버튼은 일단 살려놓도록 하죠. 쓴다고 나쁠 거 있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이거 뭐 건들 필요 없겠네요. 얘만 좀 바꿔주죠. 조인 폼이 아니라 로그인 폼. 이름을 바꿨으니 함수도 이름 바꿔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 체크 네임 필요 없죠? 여기서도 체크 네임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는 부분 제거. 끝났네요. JSP 만드는 거는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적절하게 지우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 대한 검증까지 완료를 한 거고요. 그리고 아니지, 로그인을 껐구나. 여기서 로그인 버튼, 이 버튼을 눌렀다 그러면 to 로그인으로 전송이 넘어갈 건데, 이 친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애가 없으니까 또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이번에는 to join을 복사해서 to 로그인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고, 자, 당연히 매핑 주소 바꿔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대로 써도 될 것 같고, 아이디 패스워드 네임은 필요가 없고요. 쿼리 날리는 부분을 봤을 때 얘는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다, 지웁시다. 바꿉시다. 왜냐면 이걸 그대로 쓰면 두 번 일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좀 놓도록 하고, 이런 이름 옳지 못한 상황이니까 이름을 좀 바꿔줄게요. 여기서는 맵 형태로 아티클, 아니 멤버 맵, 멤버 맵 변수 하나 만들어 주고요. db util한테 일 시킬 겁니다. 자, select row 멤버 데이터 한 줄 가져오라고 시킬 거예요. 그때 비교하는 검증 대상은 로그인 아이디 가지고 들어갈 거고요. 가지고 왔는데 이 멤버 맵이라고 하는 애가 비어있다면 이라고 일단 물어볼 거예요. 이 멤버 맵이 한 줄의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근데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해서 비어있대요. 그러면 애초에 아이디가 없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인 상황이잖아요. 제가 여기다 적어드렸던 내용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눠서 따져볼 건데 그 전에 그 중에서 아이디를 먼저 따지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왔던 로그인 로직도 항상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그렇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맵 같은 경우는 비어있나를 물어볼 때 is empty라고 하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이 메서드 그냥 활용해 줄 수 있겠죠?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많이 반복했던 거니까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그릴 때 이미 사용 중인 게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입니다. 왜냐면 비어있는 경우일 거니까. 그리고 조인으로 보낼 게 아니라 다시 로그인으로 보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아이디는 그냥 보여줘도 되니까 쓰고. 자, 여기서 리턴 안 만나고 밑으로 코드 내려왔어요. 그럼 일단 이 아이디에 일치하는 회원이 존재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비밀번호 이제 물어봐야 되잖아요.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조건문 하나 더 열 거고요. 여기서는 멤버 맵이 갖고 있는 이 친구가 갖고 있는 get 로그인 패스워드 얘를 볼 겁니다. 얘를 가지고서 비교할 거예요. 누구랑? 내가 입력한 패스워드랑. 우리가 멤버라고 하는 DTO 객체를 따로 만들어서 쓰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get으로 꺼내서 비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비교를 했을 때, 자, 이게 이 조건식의 결과가 참이다 라면 어떤 경우예요? 지금 멤버 맵 데이터 가져온 거에서 로그인 패스워드를 꺼냈어요. 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키 이름으로 가져왔을 건데 컬럼명으로 이걸로 가져오잖아요. 가져왔어요. 그리고 내가 입력한 파라미터로 넘겨받은 이 친구를 비교를 해서 일치한다. 이퀄스는 일치할 때 true를 남겨주잖아요. 얘가 일치하는 상황이다 라면 로그인을 시켜버리면 돼요. 그럼 우리가 걸러야 되는 상황과는 반대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결과가 false랑 같으면 이라고 줄 거예요. 뭐 false랑 같으면 말고도 그냥 느낌표 하나 붙이는 걸로도 해결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둘 다 같은 의미일 거예요. 네, 취향 따라 쓰시면 되고요. 저는 좀 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false랑 같다 라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또 화면을 직접 응답을 해야 돼요.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가 아니라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이런 거 하나 해주고, 로그인으로 보내는데 중간에 넣어줄 메시지는 따로 없었으니까. 사실 지금 보시면 이제 %d라고 하는 %s, %d 같은 서식 지정자를 안 쓰고 있는 상황이죠. 얘 같은 경우. 그럼 스트링 포맷 안 써도 돼요. 이거 그냥 지우고 이렇게 해도 돼요. 우리가 스트링 포맷을 썼던 이유는 이 서식 지정자에다가 변수를 넣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도 된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하나 이따가 커밋 남길 거니까 하나 하도록 하고, 아까 거 참 커밋을 안 했군요. 근데 뭐 워낙 간단한 거였으니까.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까지 코드가 리턴을 만나지 않고 밑으로 내려왔다면 그때 무슨 경우예요? 로그인 성공, 그러니까 로그인이 가능한 시점이겠죠? 그래서 뭐 그 쿼리 있던 거 필요 없는 거니까 지워버리고, 여기서는 로그인을 했으니까 환영합니다 정도로 반겨줍시다. 그리고 홈 메인으로 보내면서, 자, 여기 한번 생각해보죠. 이제 내가 로그인을 성공한 시점에 현재 로그인된 회원의 이름을 보여줄 거예요. 저는 그 이름 어디 있어요? 데이터 멤버 맵에 있겠죠. 그럼 멤버 맵에 get 사용해서 지금 우리가 멤버 맵을 압축을 푸는 과정을 따로 안 하고 그냥 get으로 꺼내다가 쓰고 있는 상태니까 멤버 맵에 있는 get으로 네임을 꺼내오면 되겠죠. 이거는 뭐 맵 사용하는 방식이야. 우리가 또 익숙하게 연습을 해봤던 것들이니까.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로그인 기능은 완료가 된 겁니다. 자, 여기다가 썼던 이 상황은 끝난 거예요.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자, 메인으로 좀 가서 로그인 버튼이 있고요. 눌러보면 입력받을 수 있게 나오고요. 테스트 1 이러면 아이디는 맞는데 비밀번호 틀렸죠? 뭐가 나와야 돼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잘 나오네요. 확인 누르면 돌아갈 것이고, 자, 다시 이번에는 아이디를 틀려봅시다. 지금 저는 테스트랑 테스트 1밖에 없어요. 자, 이러면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입니다 알려주는 거고요. 문제가 없는 상황일 때는 환영합니다 하면서 메인으로 돌아가죠. 자, 일단 기능의 로직은 구현이 끝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로그인 했다라고 하는 이 회원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로그인 창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로그인 기능을 만들어서 사용이 가능한 수준인 거지, 실제로 로그인의 목적은 수행하지 못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또 될 거고, 만들다 만 상황인 거죠. 이제 여기다가 세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활용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하고 나면 우리가 로그인을 하고 메인 페이지로 왔을 때 애초에 이 버튼들은 안 보이는 게 맞겠죠. 대신에 로그아웃 버튼이 하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가볼 겁니다. 자, 일단 세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우리가 지금부터 할 거는 이제 세션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근데 얘를 검색하거나 하면 쿠키라는 애가 당연히 딸려 나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용하는 목적이 비슷해요. 근데 사용할 때의 방식이나 결과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사용할 때 방식이 일단 이렇기 때문에 이 둘을 우리가 세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세션은 결국 세션 쿠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얘네가 세트로 나오는 거예요. 세션이라고 하는 애 자체가 쿠키랑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서로 다르고, 뭐 저장되는 위치도 다르고, 저장하는 방식도 다르고, 저장할 수 있는 한계도 다르고, 다 다른데 결국 세션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세션 쿠키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쿠키랑 세트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결이 비슷하다라는 정도인 거고, 그다음 이 친구들 가지고서 얘네를 사용하는 목적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션과 쿠키를 쓰는 목적, 얘네들은 간단해요. 웹사이트에서 여러 페이지에 걸쳐 사용되는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쿠키도 마찬가지고 세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정보를 기억해야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물고 있으려고 이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친구들인데, 자, 얘는 항상 이제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드려도 처음에는 당장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하다 보면 서서히 이해가 되는 부분들일 거니까 일단 한번 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 쿠키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그러니까 결국은 정보를 데이터를 저장하겠다는 얘기인데, 클라이언트의 PC에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실제로 저장되는 방식이 클라이언트 PC에 저장이 돼요. 근데 세션은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해요. 특징이자 차이점인 거예요, 같이. 그리고 쿠키는 클라이언트 PC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어요. 이 말인즉슨 보안에 취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쿠키를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보안에 민감한 데이터는 절대로 쿠키에 저장을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사용자가 그냥 까볼 수 있는 거니까. 세션은 서버의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다. 이 말은 보안에 강하다. 근데 이 강하다도 사실 뭐 완전 강하다까지는 아니고요. 쿠키보다 강하다예요. 완벽하진 않아요, 이 친구도.
왜냐면 서버라고 해서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들은 당연히 접근을 못 하겠지만 우리의 기술자들, 해커들 같은 경우는 서버로도 침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보안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쿠키보다는 확실히 강하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쿠키와 세션을 사용하는 목적 같은 걸, 아니, 사용되는 예시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에 대한 정보를 기억할 때는 세션을 쓰는 게 맞고요. 왜냐면 위험하니까. 현재 내가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 막 내 계정 아이디나 비밀번호 같은 걸 쿠키에 넣어놨다? 그럼 사용자가 다 까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그 계정과 이런 정보들은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근데 세션, 서버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용자가 못 보니까 괜찮겠죠? 그래서 로그인 상태를 기억하는 형태는 세션에 저장을 하는 거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사이트 들어갔는데 광고 팝업 같은 거 하나 뜨면서 뭐 일주일간 보지 않기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다 쿠키로 합니다. 그러니까 쿠키로 써야 되는 이유가 또 있기도 하고, 쿠키로 해도 보안에 전혀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쿠키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같은 거 할 때 이제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뭐 아이디를 저장한다거나, 그럼 다음에 또 이 웹사이트 들어왔을 때 아이디가 그냥 뜨겠죠. 이런 거 쿠키로 할 수 있어요. 가능한 겁니다. 이것도 아이디만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이 없겠죠. 그래서 쿠키에 그냥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아예 자동 로그인 같은 기능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다르게 접근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차이점을 몇 가지 보자면, 이 친구는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 데이터를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 얘는 데이터를 객체 형식으로 저장.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완료 시점에 대한 설정을 개발자가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다. 이 만료 시점이라는 건 뭐냐면, 쿠키에 데이터를 넣었을 때 해당 데이터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남아있을 그 라이프 사이클, 생명 주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수 같은 것도, 지역 변수는 해당 메서드 종료되면 사라지죠. 그런 것처럼 쿠키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언제, 내가 이거 이렇게 코드 이런 기능을 했을 때 쿠키에 저장이 돼 라고 개발을 해 놓을 거고, 그렇게 개발하는 당시에 너는 뭐 하루 동안 살아 있어, 아니면 일주일 동안 살아 있어,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주일간 보지 않기 이런 거 하려면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쿠키를 걸어 놓는 겁니다. 그렇게 만료 시점을 잡을 수 있어요, 개발자가 자유롭게. 이 세션이라고 하는 친구도 만료 시점을 지정할 수는 있지만 일단 그걸 떠나서 브라우저가 종료되면 사라집니다. 브라우저가 종료되면 좀 다르죠. 뭐 물론 기간 설정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언제, 이제 어떤 예시가 있냐면, 여러분들 금융 사이트 같은 거 들어가 보시면 내가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이 로그인 오른쪽 우측 상단에 막 30분 정도 해가지고 시간 막 하나씩 감소하는 경우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 시간 동안, 이 시간이 다 될 때까지 내가 뭐 별도의 제스처를 취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게 0이 된 이후에 페이지에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만료된 세션이라고 로그인을 다시 하라고 해요. 그런 거 할 때, 그러니까 만료 시점을 지금 30분이라고 정해 놓은 건데 브라우저를 안 껐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걸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런 느낌이고, 또 다른 게 얘는 브라우저가 종료되는 사라지나 만료 시점을 말하는. 브라우저가 종료가 되면요, 세션은 그냥 없어져요. 아,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 않은 상황 속에서 만료 시점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브라우저 단으로 얘는 공유가 되는 세션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용량 제한이 있어요. 용량 제한을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개수 제한도 있고 아예 바이트 제한도 걸려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 한 300개 정도 될 거고요. 이제 도메인 하나당 이렇게 쿠키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4kB라고 해서 4096바이트짜리인데 그걸 넘어가면 쿠키엔 더 이상 데이터를 저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한이 있고 얘는 용량 제한이 없다. 얘는 있다. 근데 이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무조건 무한대는 아니고요. 서버가 허용하는 만큼이에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서버에 저장이 될 거기 때문에 서버가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면 얘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서버가 허용하는 그 안에서는 용량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 이 친구는 클라이언트 PC에 저장이 되니까 무한대로 저장이 된다라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성능 안 좋은 컴퓨터 쓰는 사람들은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무조건 그 사이트 다 들어가면 다운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용량 제한을 걸어놓고 이 정도는 절대로 무리가 되지 않아 라고 하는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쓰는 거고요. 자, 일단 뭐 차이이자 특징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자면 요 정도일 것 같은데 사실 더 있어요. 근데 이것만 딱 놓고 봤을 때 쿠키랑 세션이 좀 다르긴 다르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땐 누가 더 좋아 보여요? 세션? 세션이 일단 뭐 나머지는 다 다르다의 내용인데 이거 하나 때문에 세션이 좀 이점이 있어 보이죠. 실제로 이점이 있는 건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근데 이점만 존재하면 당연히 쿠키 안 쓰겠죠. 쿠키를 쓸 이유가 없어지는 건데 세션에도 당연히 단점이 있는 겁니다. 얘는요 세션보다 빨라요. 데이터 처리의 속도가 빨라요. 얘는 당연히 쿠키보다 느립니다. 그리고 얘는 클라이언트의 리소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서버에 부하가 없다. 얘는 서버의 리소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서버에 부하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위에서 데이터가 저장되는 위치만 봐도 당연한 얘기거든요. 클라이언트의 리소스, 근데 그 리소스도 실제로 제한도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도 무리가 딱히 안 되는 거고 서버는 당연히 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내가 저희 데이터를 물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게 쿠키. 근데 세션은 실제로 서버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서버의 리소스를 사용해서 세션으로 막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한다? 이러면 이제 서버는 힘들어지는 거죠. 안 그래도 우리가 서버의 그 응답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최적화를 해야만 한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서버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는 작업을 해버린다면 당연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일단 차이점과 특징 정도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를 좀 더 보자면 사실 세션과 쿠키가 사용하는 목적이 이걸로 동일한 거잖아요. 결국 데이터 저장이 목적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한테는 세션 쿠키를 제외하고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친구가 하나 더 있어요. 캐시. 이 캐시라고 하는 친구는 임시 저장 공간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좀 되게 특별한 친구인데 목적이 살짝은 다릅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위해서가 아니라 웹페이지에 요소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게 좀 차이가 큰 건데 데이터를 저장한다라는 건 우리 로그인 정보 같은 이런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요. 세션이랑 쿠키는. 근데 이 캐시는 이런 저장은 못해요. 이건 안 되고 웹페이지의 요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네이버라는 메인 페이지를 지금 500번을 띄울 거예요. 계속 브라우저를 크롬 브라우저를 새 탭을 열어가며 500번을 띄울 거예요.
그럼 얘는 매번 서버에 요청을 보낸다고 했을 때 500번 요청이 들어가야 되고 500번의 응답을 받아야 되죠. 그런 통신의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반복적으로 수행하다 보면 이 메인 페이지, 어차피 내가 띄울 게 메인 페이지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 캐시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 메인 페이지에 대한 요소를. 그러면 이 캐시에 저장이 된 순간부터는 서버에 요청을 보내지 않고 메인 페이지를 그냥 임시 저장 공간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화면을 그려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캐시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확실히 좀 다르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업하다가 새로 고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아요. 작업 내용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캐시가 남아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죠. 걔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웹페이지의 그 상황을. 그래서 서버에 요청을 다시 보내지 않고 그려내기 때문에 실제로 코드가 바뀌어서 이 요청이 다시 들어왔다면 바뀐 대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아까 전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 이게 캐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시를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캐시 비우기 및 강력 새로 고침을 한다거나 아니면 애초에 캐시라는 걸 남기지 않는 시크릿 모드를 사용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캐시도 뭐 설명을 하자면 할 얘기가 많은 친구인데 얘는 뭐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크게 관여를 할 건 아니라서 그냥 요 정도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세션이랑 쿠키에 대해서 특징은 좀 알았어요. 자, 이제는 좀 중요한 걸 하나 볼 텐데,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맞는 건가? 좀 잘리겠다, 영상. 일단은 보죠. 자, 우리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고요. 이제 유저가 우리한테 요청을 보냅니다. 이렇게. 이 프로그램 이제 웹서버랑 프로그램의 관계는 따로 별도로 표기하진 않을게요. 그냥 우리 프로그램 쪽에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어쨌든 웹서버가 받은 다음에 우리 웹서블릿에 걸려있는 경로 URL 매핑 주소 따라서 네가 일해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상황이라고 놓고 보고 요청을 딱 보내요. 이렇게. 그럼 얘가 이제 일을 해야죠. 예를 들어 홈 메인을 보내면 홈 메인이라는 경로를 URL 매핑을 할 수 있는 서블릿이 main.jsp한테 일을 넘기면서 메인 페이지를 그려요. 그게 현재 우리 코드인데, 자, 이 과정 속에서 세션은 어디 있을까요? 얘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서버에 저장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건 알겠는데 우리는 실제로 세션을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활용을 하려면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 있는지 알아야 그걸 가져와서 쓰든 뭘 하든 할 거니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세션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제가 이게 요청이고 요청을 받아들이는 메서드, 그러니까 서블릿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그림 안에 답이 있어요. 저는 응답을 그린 적이 없습니다, 아직. 이미 정답이 있어요, 이 안에. 세션은요, 요청에 들어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 개념에 하나만 더 추가를 하는 게 낫겠네요. 이제 이 세션이라고 하는 친구는 사용자가 요청을 보내면, 그러니까 브라우저에다가 뭐 도메인을 입력한다거나 클릭을 한다거나 하는 행위로 요청을 보내면 자동으로 jSession ID라는 아이디가 철자가 이거였나? 이게 대문자가 어디 들어갔는지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지만 jSession ID라고 하는 세션 쿠키를 만들어냅니다. 얘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안에는요, 그러니까 이 세션 쿠키 안에는 이게 키랑 밸류로 이루어진, 이제 오브젝트 형태니까 키랑 밸류로 이루어진 값이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데, 자, 우리가 실제로 이 jSession 아니다, 이거는 얘가 생성되기 전에 이거부터 하나 아셔야겠네요. 이게 세션이라고 하는 애가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했다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실제로 세션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화면단에서 세션에 있는 정보를 가져다가 써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데이터 어디 있다고요? 서버에 있으니까
화면 단위 서버로 통신을 계속 해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저장되는 위치가 서버니까 서버로의 통신을 반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션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쓰려고 할 때마다. 근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해요. 애초에 쿠키보다 느리다고 했고 효율적이지 못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고자 이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그걸 보완하기 위한 기능으로 되어 있는 게 이 JSession ID, 세션 쿠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세션은 결국 세션 쿠키를 사용한다 라고 했는데, 자, 이 JSession ID는 클라이언트 PC에 저장돼요. 왜냐면 쿠키니까, 결국은 쿠키니까 클라이언트 PC에 세션 쿠키라고 하는 애가 저장이 되어 있고, 이 세션 쿠키를 통해서 서버에 요청을 보낼 때, 그러니까 사용자가 지금 저라는 사용자가 계속 기능을 사용할 거야, 혹은 다른 사용자가 지금 이 세션에 접근할 거야 라고 하는 그 판별을 얘 가지고 해요. 이거 가지고 판별한 다음에 서버와의 통신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션에 대한 정보가 여러 사람이 동시에 페이지에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그 각 사람마다 세션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사용자마다 그렇게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응답해야 되는 이 세션이 누군데? 라는 걸 얘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어디에 저장돼 있다? 클라이언트 PC에. 우리 쪽 서버에 큰 그 부하가 걸리지 않는 거죠.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이 JSession ID라는 애를 통해서 해당 세션을 우리가 판단하고, 그러니까 서버 쪽에서 판단하고 그거에 맞는 응답을 돌려줄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건 실제로 한번 보죠. 지금 여기에도 우리는 쿠키라는 거를 뭐 쓰겠다라고 만들어 놓은 적이 없는데요, 여기 가서 까보면 있어요. 이렇게 JSession ID가. 이거는 그냥 요청을 보냄과 동시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알아서. 이렇게. 얘는 실질적으로는 쿠키가 맞아요. 근데 세션으로 활용될 쿠키야 라고 해서 세션 쿠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 값을 가지고서 현재 제가 요청을 보내고 있는 나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서버가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브라우저에서 이런 요청 보냈어 라고 하는 거를 서버가 인지할 거고, 여기서 요청이 넘어가면 이걸 토대로 내가 그 요청 안에서 사용해야 되는 돌아야 되는 로직 안에서 뭐 세션을 사용하고 있다면 얘를 토대로 지금 이 요청에 대한 응답은 저 세션을 사용해서 줘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고 돌려주는 거예요. 좀 개념이 쉽지 않은 개념이긴 한데 실제로 한번 써보죠. 어쨌든 요청 안에 들어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션은 요청 안에.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 안에서 요청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쓸 수 있어요? 우리가 리퀘스트라고 하는 뭐 리스폰스 리퀘스트 이런 친구들을 어디서 썼죠? 그냥 우린 서블릿에서 쓰는 거예요. 서블릿에서. 서블릿이 이제 요청을 받아들이고 나면, 웹 서블릿에 걸려있는 URL 매핑을 통해 요청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 안에 애초에 그냥 요청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세팅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요청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나 정보들을 꺼내와서 쓴다, 그리고 거기에 실제로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이었죠. 자, 제가 지금 로그인 기능이니까 우리가 세션을 써야 되는 시점은 이 정도가 되겠네요. 화면을 그리고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저장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다가 http 세션 이라고 입력하다 말고 이제 자동 완성을 켰어요. 그럼 자카르타에서 제공하는 sublib.http 라고 하는 애가 이런 클래스, 인터페이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타입으로 변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는 변수 이름이니까 뭘 쓰든 상관이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타입이에요. 이 타입은 이제 HTTP 그 프로토콜에
규약되어 있는 그 세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타입이겠죠. 그래서 이걸로 변수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실제로 세션 데이터를 가져와서 넣을 겁니다. 근데 세션 어디 들어있다고요? 그렇죠. 네, 요청 리퀘스트 점 할 거예요. 세션을 가져와서 넣을 거니까 지금 바로 위에 떴죠? get 세션. 자, 이렇게 하면 이 세션이라는 변수를 활용해서 우리가 실제 요청에 담겨있던, 여기에 담겨있던 세션 정보를 넣은 거예요. 이게 되실까요? 그렇게 넣어놓고 나면 이제 세션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꺼낼 수도 있고 뭐 특정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고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request.getSession을 하게 되면 요청에 담겨있던 세션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러니까 그 통으로 가져와서 얘한테 준 거고, 얘는 이제 그 통으로 가져온 데이터 안에서 일부 세부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뭐 하나씩만 꺼낸다거나 아니면 하나씩만 넣는다거나 이런 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로그인 정보를, 로그인한 회원에 대한 정보를 이 세션에 저장해야 돼요. 세션도 당연히 첨조 타입이니까 리모컨이 있을 거고요. 이 getSession이라고 하는 애가 애초에 리모컨을 넘겨줄 거예요. 이 타입으로 HTTP 세션이라는 객체 이 리모컨을 넘겨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리모컨을 누를 수 있는 거고, 이 안에 보면 set attribute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속성을 저장하겠다, 세팅하겠다 라는 의미겠죠. 이거 우리 어디서 본 거랑 어디서 봤던 거랑 유사하지 않나요? 이 형태? 그쵸? 우리가 리퀘스트에다가 set 파라미터 했던 거. 잠깐만, 그게 우리가 어디서 썼죠? 리스트? 이런 거. set attribute 했던 거. 이거랑 사실 똑같은 구조잖아요. 그 구조입니다. 그래서 얘도 당연히 키와 밸류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키에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꺼냈을 때 필요한 키값 넣어주면 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 이런 거 할 거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저 아이디 이 키로 데이터를 불렀을 때 실제로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아이디를 가져오면 되잖아요. 여기 아이디는 로그인 아이디가 아니겠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야 될 값은 멤버 맵에 있는 get 아이디. 멤버 맵이 이제 데이터 다 갖고 있을 건데, 해당 회원 데이터를 여기까지 코드가 왔다라는 건 로그인 가능한 상태니까 저장해도 되잖아요. 실제로 있는 애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뭐 이것만 해도 되고, 아니면 애초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이건 뭐 한 거예요? 그냥 멤버 웹 자체를 저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원 정보 전체를 저장한 겁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어차피 서버에 저장되는 거라서 이게 막 엄청 위험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굳이 멤버 객체를 왔다 갔다 할 필요까지는 없어서 보통 이렇게는 잘 안 합니다. 근데 필요하다면 하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다. 저는 이거 할게요. 이거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쓰는데 얘도 그냥 살려둘게요. 두 개를 같이 쓸게요. 상관 전혀 없거든요. 우리가 저장하는데 서버에 이 용량이 서버가 허용하는 만큼 저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두 개 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따로, 물론 얘 안에 있는 아이디를 그때그때 꺼내 써도 되겠지만 그냥 이걸 따로 별도로 하나 해놓고, 얘는 고유키니까 얘는 따로 저장해놓고, 이런 식으로 먼저 저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저장하는 거는 했어요.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같이 써먹어야 돼. 네, 저장을 했으면 이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꺼내서 확인해 보며 로그인을 한 상태라면 뭘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로그인을 하고 와야 된다고 알려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겠죠? 이제 그걸 해보기 위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로그아웃 기능이고, 로그아웃 기능은
우리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